쏟아지는 기술 뉴스 속 진짜 중요한 것만 아마따 아카데미 테크레이더입니다. 스마트폰 20대 값, 메모리 한 조각. 메모리 반도체 한 조각의 값이 최신 스마트폰 20대와 맞먹습니다. HBM4라고 부르는 이 메모리는 손톱만 한 스택 하나가 $500를 훌쩍 넘습니다. 전 세대보다 상당폭 오른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다 팔렸습니다. 2026년에 만들 물량이 만들기도 전에 완판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메모리를 확보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반도체 한 조각이 이렇게까지 귀해진 건 인공지능이 메모리를 쓰는 방식이 근본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6년 엔비디아는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 공급사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곳의 품질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선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가속기가 이 회사의 메모리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쓰겠다고 낙점한 겁니다. 물량 비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물량의 최대 70%를 공급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물량은 사실상 완판. 스택 하나의 공급가는 $500 중반으로 전 세대 대비 상당폭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7월 10일 나스닥에 주식애탁 증서를 상장해 약 $265억 라는 기록적인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산은 빨라지는데 데이터를 나르는 통로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이걸 메모리월, 우리말로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주방을 떠올려 보시죠. 요리사 100명이 초당 수천 접시를 만들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꺼내오는 창고 무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폭입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빨라도 재료가 문을 통과하는 속도에 발이 묶입니다. GPU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연산 장치는 계산할 준비가 됐는데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폭이 좁아서 계산 장치가 놀고 있습니다. 성능을 결정하는 건 연산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가 드나드는 문의폭입니다. 이 좁은 문을 넓히는 것, 그게 HBM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럼 문의폭을 넓히는 방법을 봅니다. 답은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는 칩을 바닥에 평평하게 눕혀서 씁니다. 땅이 넓어야 더 놓는 단층 상가와 같습니다. HBM은 발상을 뒤집어 칩을 위로 쌓습니다. 디램 다이라고 부르는 얇은 메모리판을 적게는 4장, 많게는 16장까지 수직으로 층층이 올립니다. 같은 바닥 면적의 아파트를 세운 겁니다. 층이 늘어난 만큼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탑과 GPU를 잇는 바닥판, 실리콘 인터포저가 둘 사이에 넓고 촘촘한 배선기를 깔아줍니다. 층을 쌓아 통로를 늘리고 GPU 바로 옆까지 붙인 것, 이게 HBM 구조의 뼈대입니다. 아파트를 높이 세우면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위층과 아래층을 잇는 길입니다. 계단으로 한 층씩 돌아 내려오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HBM은 건물 한가운데를 위아래로 곧장 뚫습니다. 이 수직 통로가 TSV 실리콘 관통 정극입니다. 얇은 실리콘 판을 위해서 아래로 관통하는 정극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층들을 수직으로 꿰뚫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스택 하나에 이 관통 정극이 수천 개씩 박힙니다. 층과 층 사이 신호가 옆으로 빙 돌지 않고 최단 거리로 위아래를 오갑니다. 거리가 짧으니 신호가 걸리는 시간도 소모하는 전력도 크게 줍니다. 수천 개의 수직 엘리베이터 덕분에 좁고 높은 탑이 하나의 초고속 메모리처럼 움직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넓은 문을 만드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HBM1은 스택 하나가 초당 128GB를 날랐습니다. 최신 양산 버전인 HBM3는 인터페이스 폭이 1024비트이며 스택당 초당 최대 1.2TB를 냅니다. 이번 HBM4는 인터페이스 폭이 2048비트로 2배가 됐습니다. 채널은 32개, 스택 하나가 초당 2TB 안팎의 데이터를 나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 메모리, DDR5는 초당 60에서 90GB 수준입니다. 폭으로 따지면 20배를 훌쩍 넘습니다. 좁은 문 하나와 대문 20개를 나란히 연 차이입니다. 이 넓은 통로가 인공지능에 왜 필요한지 트랜스포머 모델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 모델의 속을 열면 대부분의 계산이 거대한 행렬 곱셈입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개에 이르는 숫자 덩어리를 곱하고 더하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이 숫자 덩어리가 바로 모델의 파라미터, 학습된 값들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문장을 한 토큰씩 만들어낼 때마다 이 수백억 개의 값을 메모리에서 연산장치로 전부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한 글자 뽑을 때마다 수백 기가바이트어치의 값이 오갑니다. 계산 자체보다 그 값을 실어 나르는 일이 병목입니다. 그래서 가속기의 진짜 성능은 계산 속도가 아니라 메모리에서 값을 얼마나 빨리 퍼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병목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두 개의 성장 곡선이 서로 다른 속도로 벌어져 왔습니다. 하나는 연산 성능 초당 계산 횟수를 뜻하는 플롭스입니다. 이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메모리 대역폭입니다. 이 곡선도 오르긴 했지만 연산 곡선에 비하면 완만합니다. 위쪽 연산 선만 저 멀리 앞서갑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틈, 이게 바로 메모리 장벽입니다. 성능 좋은 스포츠카를 사놓고 연료를 가느다란 빨대로 넣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산 장치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이 빨대를 대문으로 바꾸는 일이 더 급합니다. HBM4는 바로 그 벌어진 틈을 메우려고 나온 답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르는 속도를 못 올리면 한 번에 나르는 양을 늘립니다. 2048비트라는 넓은 인터페이스가 핵심입니다. 한 박제에 실어 나르는 데이터의 폭을 2배로 넓혔습니다. 좁은 문으로 한 명씩 지나가던 것을 넓은 대문으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전 세대의 2배인 32개로 늘어난 채널이 더해집니다. 넓은 통로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병렬로 흘려보냅니다. 폭을 넓히고 갈래를 늘리고 GPU 바로 옆까지 인터포저로 바짝 붙인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스택 하나가 초당 2TB를 넘는 대역폭을 냅니다. 제조사에 따라서는 3TB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제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만치 앞서갔던 연산과의 틈을 대역폭이 껑충 뛰어 따라붙습니다. 지금 HBM은 주로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메모리를 위로 쌓고 관통 정흙으로 꿰뚫고 연산 장치 바로 옆에 붙이는 이 방식은 앞으로 더 높이, 더 촘촘하게, 더 가깝게 발전합니다. 나아가 메모리 안에서 간단한 계산까지 처리하는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나르는 대신 메모리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흐름은 데이터 센터 밖으로도 번집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기기처럼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돌리는 엣지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이 적층 기술의 쓸모는 더 커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배우는 것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HBM은 얼핏 반도체 소자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여러 분야가 겹치는 교차점입니다. 먼저 반도체 공정입니다. 다이를 얇게 갈아 쌓고 관통 정흙을 뚫고 인터포저 위에 붙이는 일은 최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다음은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대역폭이 아무리 넓어도 그 메모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신호 규격을 모르면 다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로봇과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이 카메라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결국 메모리 대역폭 위에서 돌아갑니다. 반도체가 통로를 넓히고 임베디드가 제어하고 그 위에서 로봇의 인공지능이 생각합니다. 세 분야가 한 조각의 메모리에서 만납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이 로봇은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로 매 순간 처리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발자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메모리 대역폭입니다. 모델을 크게 키우면 판단은 정확해지지만 매 프레임, 퍼, 날라야 할 데이터가 늘어 처리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에서는 쓸 수 있는 대역폭에 맞도록 모델의 크기와 정밀도를 조절합니다. 값을 더 작은 형식으로 압축해 나르는 양을 줄이고 대역폭이 높은 하드웨어로 병목을 피합니다.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만큼 그것이 어떤 메모리 위에서 도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엔지니어의 감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성능은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실어 나르느냐로 갈립니다. HBM은 메모리를 위로 쌓고 관통 정흙으로 꿰뚫어
데이터가 드나드는 문의폭을 극단까지 넓힌 답입니다. 스마트폰 20대 값이라는 가격도, 만들기 전에 완판되는 귀함도 결국 이 넓은 통로 하나에서 나옵니다. 반도체와 인베디드,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이 한 조각의 메모리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채널의 반도체와 인베디드 강의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배운 대역폭이라는 렌즈로 보면 그 강의들이 전혀 다르게 읽힐 겁니다. 아마따 아카데미 테크 레이더였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기술 흐름도 놓치지 마세요.